각각의 착시 현상에 10초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숨겨진 숫자를 찾는 일이에요. 가장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 운동으로 쉬운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쉽다고 했죠? 784입니다. 다음 문제. 여기서 5346을 찾았기를 바랍니다. 레벨업. 이번에는 어때요? 정답은 725입니다. 그리고 또 한 문제. 네, 786이에요. 자, 오직 5%의 사람들만 다음 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한번 시도해 보실래요? (6012라고) 했다면 정답입니다. 여기 까다로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182입니다) 이걸 봤다면 정말 날카로운 눈매의 소유자예요.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한 문제 더. 정답은 3708입니다. 흑백 착시 현상을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문제에 숨어있는 숫자는 476. 잘했어요. 그게 너무 쉬웠다면 이건 어때요? (86347이라고) 맞췄기를 바랍니다. 이제 숨은 영어 단어를 찾는 능력을 시험해 봅시다. 각 문제마다 이번에도 10초를 드립니다. 숨은 단어가 never라는 걸 분명히 맞췄을 거예요. 숨어있는 영문장을 읽을 수 있나요? I can sleep. 정말 안 됐네요. 이 그림에는 1년 중 한 달의 영어 이름이 숨어 있어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생각해야 할 거예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비디오를 일시 정지하세요. 비밀은 절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July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어때요? run이라는 단어가 뒤에 숨어 있어요. 또 한 문제 드립니다. 골드를 찾으셨나요? 여기 까다로운 문제 나갑니다. 브레인이라는 걸 보려면 꽤 머리가 좋아야 할 거예요. 같은 형식의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뮤직이라는 단어를 찾았다면 여러분은 천재가 분명해요. 이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는지 볼까요?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10초 드립니다. 누군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글자들의 조합일 뿐이라고 하거든 prove them wrong 이라고 알려주세요. 여기에 뭐가 보이나요? The power of imagination makes us infinite. 상상력은 한계가 없죠. 여기 또 한 문제 있어요. Always desire to learn something useful. 항상 배우는 자세가 필요해요. 머리를 많이 썼으니 맛있는 디저트를 먹을 자격이 있어요. 여기 아이스크림 사이에 컵케이크 하나가 숨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여기 있어요. 토마토가 필요한데 사과만 잔뜩 보이네요. 여러분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찾았어요. 이 꽃들 사이에 나비 한 마리가 숨어 있어요. 보이나요? 잘했어요. 바로 저기 있어요. 이 그림에서 하나뿐인 파인애플을 찾을 수 있나요? 잘했어요. 이 다채로운 잎 중 하나는 사실 버섯이에요. 찾을 수 있나요? 잘했어요. 눈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볼 사파리는 어때요? 잎 사이에 누가 숨어 있는지 보이나요? 네,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은 주변 색깔의 몸을 잘 숨기죠. 바위 사이에 다람쥐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10초 안에 찾으세요. 우와, 멋져요. 코요테가 한 마리라면 별 피해가 없겠지만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면 이 지역에서 코요테를 쫓아내야 할 거예요. 소풍 자리를 옮기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 코요테 한 마리가 숨어 있어요. 발을 디딜 때 조심하세요. 여기 뱀이 많다고 들었어요. 한 마리 찾았어요.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에는 그 무엇도 돌아다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시력은 더 좋은지 알아봅시다. 정말 예쁜 영양이에요. 찾는 데 성공했나요? 다음 그림은 1860년에 만들어졌어요. 우리 뇌가 깊이와 모양을 인식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검은 선이 파란 선과 이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네 라고 대답했다면 틀렸어요. 사실 검은 선은 빨간 선과 이어집니다. 이제 이 착시 현상을 살펴보고 먼저 뭐가 보이는지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거예요. 만약 산처럼 보인다면 여러분은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끈질기고 믿음직스럽고 계획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안전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뒤집힌 늑대를 먼저 봤다면 여러분은 타고난 리더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필요한 때는 때때로 도움을 요청해도 좋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그림은 어때요? 입술이 먼저 눈에 띄면 여러분은 현실적이고 항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덕분에 사람들과 잘 지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무를 먼저 알아차렸다면 여러분은 야심만만한 사람이고 뼛속까지 완벽주의자입니다. 결코 괜찮다는 것만으로 행복하지 않고 항상 1등이 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만약 처음 보인 것이 뿔이라면 여러분은 매우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새로운 기술과 스타일을 시도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결코 정착하지 않고 항상 삶을 더 낫고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기 다음 그림이 있어요. 앵무새처럼 보인다면 여러분은 항상 집단의 중심입니다. 관심의 중심이 되고 밝은 색의 옷을 입고 큰 소리로 말하고 마음껏 웃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점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 아름다운 긴 드레스를 입은 소녀를 먼저 본다면 신비한 예술 타입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활동적이고 시끄러운 것을 관찰하고 작품을 위한 영감을 얻는 것을 선호합니다. 작은 세부사항을 알아차리고 나중에 그것을 캔버스나 종이에 표현합니다. 10초 안에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결정하세요. 분명히 코끼리와 기린의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신과 본인의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점을 감사하고 그들의 비밀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만약 나무 사이에 있는 토끼를 봤다면 여러분은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하거나 무언가를 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새로운 그림, 똑같은 문제예요. 두 마리의 말이 폭포를 건너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모험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장소에 가겠다고 제안하면 항상 그것에 찬성합니다. 결국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보다는 해보고 슬퍼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 개의 얼굴을 먼저 알아챈 경우 항상 큰 그림을 보고 올바른 결정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알고 있고 결코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질은 직업 면에서 큰 성공을 하게 해줄 거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하지만 뭔가 숨겨진 게 있을까요? 여기 보이는 것이 바다와 바위뿐이라면 여러분은 차분하고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가끔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항상 밝은 면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죠.
몇몇 동물들이 바위에 그려진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세부 사항에 대한 훌륭한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을 들기 전에 항상 분쟁 중인 양측의 말을 듣습니다. 연구를 하고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이 그림은 어때요? 여자의 초상화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외향적인 사람이고 사람들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소셜 이벤트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말과 새를 본다면 여러분은 다소 내향적입니다. 밖에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군요. 좋은 친구들을 몇 명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인 공간을 중요시합니다. 얼굴과 말을 동시에 보는 사람들은 두세 개의 좋은 점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혼자서 책을 읽든 100명의 낯선 사람들과 함께 파티에 있든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 그림에서는 뭐가 보이나요? 여성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현실적이고 삶에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색소폰 연주자가 보인다면 종종 실제보다 상상의 세계를 더 선호합니다. 꿈에서 여러분은 가장 좋아하는 취미를 직업으로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보세요. 이 그림은 어떻게 보이나요? 나이 든 남자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나이 또래의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현명하고 더 합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하고 여러분은 그들을 돕는 것을 즐기죠. 아치의 소녀와 나이 든 남자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항상 마음속으로는 어린아이입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항상 그들에게 조언과 보호를 요청하죠. 착시 현상을 이용해 여러분의 심리 초상화를 그려보는 건 어때요? 해보시겠어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그림에서 처음 본 걸 기억하면 돼요. 이 그림에서 말을 봤다면 여러분은 아주 소중한 친구예요. 의사소통 능력도 아주 뛰어나고 자신감이 넘치며 믿음직스럽죠. 하지만 제일 처음 본 게 말의 머리라면 여러분은 모든 것에 비판적이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아요. 다음 착시 그림이에요. 여기서 악어를 본 사람들은 조용한 삶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여는 걸 싫어해요. 하지만 배를 봤다면 남들보다 창의력이 뛰어나고 작은 디테일에 관심을 가지죠. 여기서 젊은 여자를 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분석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왼쪽 뇌를 더 많이 쓰고 있어요. 노인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잘하는 매우 온화하고 예민한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더 창의적이고 오른쪽 뇌를 더 쓰죠. 그림 속 하얀 기둥은 여러분이 편안함과 안전을 좋아한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좀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새로운 것을 성취하기 위해선 편안한 곳을 떠나야 해요. 반면 두 사람의 실루엣을 먼저 봤다면 여러분은 제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쉬지 않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꽃인가요? 여자 얼굴인가요? 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감사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시선을 끈 게 여성의 얼굴이었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환경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들을 끌어낼 수 있는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만약 오렌지색 폭발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굉장한 리더십 자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검은 손가락을 봤다면 여러분은 매우 동정심이 많고 관대하며 친절한 사람이죠. 여기서 얼굴이 두 개 있는 걸 보셨어요? 외향적인 사람이군요. 여러분은 사교적이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한 영향을 쉽게 받기도 하니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도록 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촛대를 봤다면 여러분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고 여럿이 모인 시끄러운 파티에 있기보단 집에 앉아있는 걸 더 좋아하죠.
이거 무섭네요. 그리고 여기서 두개골이 보인다면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상황을 극복해야 해요. 더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자가 보인다면 아마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일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막 지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밝은 면을 보세요. 여기서 나무를 봤다면 여러분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야망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첫눈에 뿌리를 봤다면 여러분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진보적인 사람이란 뜻이죠. 그림 전체가 어두운 입술 같아 보였던 분은 뭔가에 깊이 들어가는 걸 싫어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거 초콜릿 묻은 입인가요? 어디 보자. 강과 절벽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삶의 변화에 쉽게 적응하는 낙관론자예요. 하지만 가장 먼저 보인 게 흰 고양이라면 여러분은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감정적, 정신적 균형을 이루고 있군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고양이 애호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얼굴을 봤다면 여러분은 매우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세부적인 것에서 새로운 기회를 보고 궁금한 것도 많죠. 와, 이거 폭발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쉽게 겁먹는 사람이에요. 종종 뭔가 새롭고 익숙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죠. 심지어 자기 자신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반면 연기에서 열정적인 키스를 봤다면 여러분 삶에서 관계와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겐 최우선순위죠. 오, 귀여운 곰이네요. 만약 이걸 먼저 봤다면 여러분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림을 멀리서 보고 모든 세부 사항도 알아차리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만약 그림이 산 풍경이었다면 여러분은 좀 더 직관적인 사람이에요. 의사결정을 할 때 직감에 기대는 편이죠. 여러분은 현실주의자인가요? 여기에서 큰 파란 고양이를 봤다면 맞아요. 환상도 별로 없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그게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작은 쥐가 먼저 눈에 띄었다면 여러분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겐 자는 항상 반이나 차 있어요. 다음 착시 그림이에요. 창가에 앉아있는 여자가 보인다면 조심하세요. 뭔가 불쾌한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충동적인 사람일 거고요. 여기서 두개골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친구들은 여러분을 냉소적이라고 하겠지만 스스로는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창의력 대 분석, 어떤 게 보이나요? 만약 빨간 색소폰 연주자가 가장 먼저 보였다면 여러분은 정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수학과 외국어를 잘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성의 초상화를 봤다면 여러분은 감성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새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신이 딴 데 약간 팔린 몽상가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방법을 발명해내죠. 사자의 큰 얼굴을 보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불안감에 맞서 모든 싸움의 승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엔 악어가 있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책임 맡는 걸 좋아하고 자신의 인생을 관리하는 걸 좋아하실 겁니다. 타고난 지도자라 다른 사람의 명령을 듣는 건 고통스럽죠. 가운데 새를 봤다면 여러분은 남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직스럽고 다정한 사람이죠. 좋아요. 제일 먼저 본 게 차라면 여러분은 자유의 진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여행을 떠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를 보는 걸 좋아하죠. 만약 쌍안경을 낀 사람을 봤다면 여러분은 분석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종종 세부적인 부분들을 놓치는 대신 멀리서 상황을 보는 걸 좋아해요. 많은 시각적 정보를 흡수할 수 있지만 작은 것에도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A라는 글자를 봤다면 축하해요. 여러분은 독수리처럼 매우 날카로운 시력을 갖고 있어요. 연어 잡으러 잠수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직관도 잘 발달되어 있네요. 오, 이건 더 어려워요. 여러분이 여자인데 여기서 남자 얼굴을 봤다면 여러분은 짝을 찾고 있거나 지금 만나는 사람을 자신의 삶의 1순위로 여기며 강한 감정적 유대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반면 여자 얼굴을 봤다면 편안하고 자족적인 사람입니다. 남자분인데 남자 얼굴을 봤다면 동료든 친구든 심지어
체육관에서 봤던 남자는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걱정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자 얼굴을 봤다면 사랑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서두르진 마세요. 잘못하면 너무 과할 수 있으니까요. 이 테스트는 슈퍼 셜록을 위한 거예요. 물론 다람쥐 2마리예요. 그쵸? 그렇다면 여러분은 꽤 게으르고 세세한 것까지는 안 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제 머리를 왼쪽으로 약간 기울여 보세요. 여자의 얼굴이 보이시죠? 하지만 만약 그게 처음부터 보였던 거라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엄청나게 배려 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심리 나이를 결정해 볼게요. 처음 본 게 노인의 얼굴이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길고 다채로운 삶을 살아왔어요. 분명 기억할 만한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젊은 커플이 나란히 앉아있는 걸 봤다면 젊은 여러분 앞엔 재미난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제 빨리 대답할 준비를 해주세요. 가장 먼저 본 걸 기억해 보세요. 봅시다. 웃는 얼굴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낙천주의자예요. 펼쳐진 책이 보인다면 똑똑하고 직관이 발달되어 있는 거고요. 장미였다면 침착하고 친절한 분일 겁니다. 기울어진 십자가는 여러분이 충직한 사람이란 뜻이죠. 풍선이 보이면 쾌활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본 게 하트였다면 여러분은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사자 얼굴은 두려움이 없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만약에 넥타이를 맨 처음 알아차렸다면 여러분은 단호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콘을 봤다면 시력 검사를 하러 가보세요. 그건 그림이 없거든요. 너무나도 놀라운 새로운 작시 현상을 경험할 준비를 하세요. 정신을 집중하고 절대 속지 마세요. 1번. 이 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러면 빙빙 도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그냥 착각이에요. 원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2번. 어느 것이 더 길까요? 모자의 높이 아니면 너비? 둘은 완전히 똑같아요. 눈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3번. 어느 타워가 더 기울었을까요? 이걸 보세요. 둘이 똑같아요. 한 타워가 똑같이 생긴 타워 옆에 놓이면 삐뚤어져 보입니다. 이건 피사의 사탑 착시라고 해요. 4번. 이 그림에서 몇 가지 색깔이 보이나요? 몇 가지가 보이든 간에 실제로는 3가지뿐입니다. 5번. 이 그림의 패턴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한 타원형에 집중하면 모든 게 멈춘 것처럼 보일 거예요. 6번.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나요? 움직이는 별? 별이 맞긴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별이에요. 이번에도 한 부분에 집중하면 그림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7번. 그림에 3개의 원통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두 회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그림 한가운데를 응시하면 모든 움직임이 멈춥니다. 8번. 어느 연필이 더 길까요? 둘 다 같은 길이에요. 9번. 이 그림에서 동물 3마리를 찾을 수 있나요? 토끼 3마리가 나뭇가지에 숨어 있어요. 10번. 이 회전하는 물체를 보세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3D 그림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3D 효과를 내는 회전하는 형상일 뿐입니다. 11번. 화면을 보면서 그림 중앙에 초점을 맞추고 머리를 앞으로 그리고 뒤로 움직여 보세요.
가까이 다가가면 선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림에서 멀어지면 선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거예요. 12번. 이 격자무늬 무언가 숨어 있어요. 그게 뭔지 알 수 있나요? 못 찾았다면 머리를 흔들고 화면에서 좀 더 떨어지거나 눈을 비벼보세요. 그래도 도움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제가 격자의 밝기를 낮춰볼게요. 자, 이제 예쁜 고양이가 보이죠? 14번. 어떤 단어가 여기 숨어 있는지 찾을 수 있나요? bedside예요. 15번. 이 그림을 보고 어느 줄이 바나나에 연결되어 있는지 맞춰보세요. 저는 2번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세 번째 줄이에요. 16번. 어느 단어가 더 밝을까요? 격자를 제거하면 두 단어가 같은 색깔이라는 게 명백해집니다. 17번. 각 수평 밴드는 가운데가 더 밝고 가장자리가 더 어두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같은 밝기예요. 18번. 어느 선이 더 길까요? A 아니면 B? 둘 다 같은 길이에요. 이런 착각은 이 그림이 3D 공간에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두뇌는 더 가까이 있는 선이 더 멀리 있는 것보다 짧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19번. 이 여성의 두 눈은 같은 색깔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자의 눈 색깔과 머리 액세서리를 비교하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번. 언뜻 보기엔 빨간 선풍기가 밝은 녹색 배경에서 회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운데에 있는 검은 점에 집중하세요. 잠시 후 선풍기 아래에 있는 녹색이 주변의 고리보다 더 밝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따라서 선풍기 날개는 사실 중앙의 원반보다 더 빨갛습니다. 21번. 이 두 원반은 고동치고 있어요. 짙은 색과 밝은 색을 오가면서요. 하지만 동시에 발생하고 있을까요? 계속 지켜보세요. 그러면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배경이 밝은 색이면 두 원반이 동시에 고동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배경의 한 부분이 밝고 다른 것은 어두울 경우 원반이 동시에 고동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2번. 이 그림에 어떤 단어가 숨어 있을까요? 단어는 quality입니다. 23번. 어느 괴물의 입이 더 길까요? 노란색 아니면 녹색? 입은 둘 다 같은 길이에요. 24번. 이 그림은 어때요? 무슨 단어가 숨어 있을까요? quiet를 찾았다면 정말 잘했어요. 25번. 단순한 직선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두뇌를 속일 수 있어요. 세로선으로 만들어진 사각형은 가로선으로 만들어진 사각형보다 더 넓고 짧아 보여요. 26번. 이 피라미드는 기다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아래 있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짙은 색일까요? 모든 다이아몬드는 다 똑같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요. 하지만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움직여서 서로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27번. 이 그림에 숨어있는 세 마리의 동물을 찾으세요. 여기 있네요. 나무에 여우 세 마리가 있어요. 28번. 빨간색 울타리 뒤에서 움직이는 바퀴를 보세요. 바퀴살이 아래쪽에서 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퀴는 전혀 문제가 없고 바퀴살도 완전히 직선이에요. 확인하고 싶다고요? 보세요. 울타리가 투명해지면 이제 보이죠? 29번. 이제 바퀴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리고 바퀴살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퀴살 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실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앞으로 살짝 움직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30번. 이 그림에는 어떤 단어가 숨어 있을까요? feather입니다. 31번.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나요? 정해진 답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발자국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5개의 볼링핀을 봅니다. 32번. 이 그림은 어때요? 세 쌍의 언덕인가요? 아니면 3개의 반짝이는 타원형 튜브인가요? 요점은 그림의 오른쪽이 접힌 표면처럼 보이고 왼쪽은 튜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33번. 여기서 어떤 단어가 보이나요? 단어는 change입니다. 34번. 파란색 선을 보세요. 쌍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어때요? 갑자기 다이아몬드 윤곽선이 됐어요. 35번. 이 나무 철로는 크기가 다른 것 같아요. 아래쪽은 위쪽에 있는 것보다 더 커 보입니다. 하지만 위치를 바꾸면 둘 다 크기가 같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36번. 이 가로선들이 수평으로 보이나요? 선들이 수평이고 여러분이 보는 건 그저 착시 현상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37번. 어느 선이 더 긴지 맞춰보세요. 만일 에이 분명히 둘 다 같은 길일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맞습니다. 38번. 이 그림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찾을 수 있나요? 달마시안이 여기 숨어 있어요. 39번. 이 체커보드 가운데가 불룩 튀어나와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체커보드는 평범해요. 각 네모는 완벽한 정사각형입니다. 일단 작은 흑백의 표시를 제거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40번. 이 그림에서 파란색 수평선들은 평행일 리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다른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면 선이 비스듬하지 않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와! 각각의 착시 현상마다 5초씩 시간을 드릴게요.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2개의 노란 선 중에 어떤 게 더 길까요? 제 눈엔 분명해 보이는데요. 우와, 제가 틀렸네요. 정답은 2개 다입니다. 둘이 길이가 똑같아요. 이건 폰조 착시예요. 폰지 사기가 아니라. 뇌는 배경을 바탕으로 물체의 크기를 판단해요. 여기 뇌는 더 가까운 선을 따라가려면 더 멀리 있는 윗선이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여기 또 다른 게 있어요. 이 선들이 서로 평행하게 놓여 있는 것 같나요? 네, 완벽하게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뇌는 주변 환경에 따라 그걸 판단하죠. 저 짧은 교차선 때문에 긴 선이 엉망이 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이 그림의 빨간 선은 어떤가요? 직선인가요? 곡선인가요? 이것은 헤링 착시예요. 곡선으로 보이는 선들은 완벽한 직선이고 서로 평행하고 있어요. 배경이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죠.
여기에 색이 몇 가지 보이나요? 빨간색, 보라색, 녹색이 보이시나요? 그랬다면 다 땡이에요. 이 착시를 확대하면 모든 구들은 같은 색을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경에 있는 줄무늬들이 구를 다른 색인 것처럼 믿게 만들죠. 그림의 전경을 제거하면 모든 구가 베이지색인 걸 볼 수 있어요. 에임스의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선 불가능한 게 없어요. 두 사람 중 누가 더 큰 것 같나요? 에임스의 방은 평범한 직사각형 구조인 것 같아 보이죠? 기울어진 벽과 경사진 천장과 바닥이 있는데요. 오른쪽 코너는 왼쪽 코너보다 여러분에게 더 가까워요. 뇌는 직사각형 방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보정해주죠. 방은 정상적으로 보이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이 삼지창은 몇 갈래인 것 같나요? 정답은 3개예요. 농담이에요. 그러면 너무 뻔하겠죠? 프리즘 사이에 빈 공간이 가운데 갈래를 만들어내요. 갈래 윗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열려있는 곳이 2개 있어요. 여기에 어떤 동물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비밀은 머리를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지를 축소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의 작은 버전을 보면 이 모든 선 뒤에 고양이가 숨어 있는 게 분명해집니다. 이제 이 그림의 한 지점에 15초 동안 초점을 맞추세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쳐다보세요. 이미지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현상은 뇌의 뉴런들이 정보를 필터링하기 때문에 일어나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를 결정하죠. 여러분이 한 점에 초점을 맞출 때 뇌는 새로운 정보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의 주변 시야는 근처의 흰색 배경에서 새로운 정보를 가져와 그래픽을 그에 맞게 조정하죠. 다음 착시예요. 동그라미가 움직이는지 가만히 서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이 그림은 애니메이션이 아니에요. 이는 주변 부유 착시의 예로 정지된 이미지를 움직이는 걸로 인식하게 되는 착시 현상이죠. 눈을 깜빡이지 않고 이미지의 한 부분을 응시하면 해당 부분의 움직임이 멈추는 것처럼 보여요. 그림에 있는 모든 검은 점을 다 셀 수 있나요? 셋, 넷, 6개? 12개가 있는데 한 번에 다 볼 순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주변 시야가 이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그림에서는 뭐가 보이나요? 가운데에 줄이 몇 개 있고 밝은 파란색 원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틀렸어요. 배경은 완전 하얗습니다.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는 밝은 파란색 원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뇌가 여백의 색을 더해주기 때문이죠. 이건 어때요? 이 특이한 모양들은 무슨 색일까요? 전의 착시처럼 모두 텅 비어 있고 흰색이에요. 이것은 워터컬러 착시라고 합니다. 뇌가 밝은 선과 어두운 선을 경계로 한 모양을 더 밝은 색으로 채우게 돼요. 자, 이 그림이 3D인지 알 수 있나요? 완전 납작해요. 가운데의 흰색 조가 볼록한 효과를 만들어내요. 좀 더 가까이 이동하면 밝기가 퍼지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간단해요. 처음에서 끝까지 나선형을 따라가세요. 딱 걸렸죠? 나선형이 아니라서 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이미지는 동심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뒤에 혼란스러운 배경 때문에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뇌가 그 공백을 메워줍니다. 어떤 직사각형이 더 어두운지 알 수 있나요? 믿거나 말거나 A열과 B열 아래의 직사각형은 정확하게 같은 색이에요.
주변의 검은색과 흰색 막대 때문에 A열이 훨씬 더 어둡다는 생각이 들죠. 이 재미있는 커플에게 맞는 그림자를 찾을 수 있나요? 모두 찾으셨나요? 이 자물쇠 중 하나만 잠겨 있어요. 어떤 건지 5초 만에 찾을 수 있나요? 잘했어요. 이 그림에는 한 조각이 없어요. 3가지 옵션 중에 맞는 걸 고르세요. 잘했어요. 버섯 사이에 작은 쥐가 한 마리 숨어 있어요. 그걸 찾는 게 여러분의 임무예요. 저기 있네요. 귀여운 친구. 이 해파리 중 하나는 열기구라서 수영을 못해요. 보이나요? 뭐 해파리와 많이 닮았네요. 저기 지저귀는 게 뭐죠? 한 마리만 빼고 다 수다 떨고 있어요. 그 중 하나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저기 달팽이에요. 커피 좀 마시고 싶어요. 제가 그걸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좋았어요. 계속 거기 숨어 있었네요. 모든 펭귄들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하나는 다른 펭귄보다 더 특별해요.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약간 눈이 달라요. 한 단계 더 올라갑시다. 여기서 이상한 걸 찾을 수 있나요? 예리한 눈으로 형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식물 중 하나는 다른 식물과는 약간 달라요. 찾을 시간 5초 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이 모든 달이 밝은 빛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상한 것을 골라내세요. 쉬웠죠? 작은 사파리는 어때요? 오른쪽에 있는 얼룩말은 왼쪽에 있는 친구들과 5가지 점에서 달라요. 다 찾을 수 있나요? 전 3개밖에 못 찾았어요. 이제 알겠네요. 이 사자들은 어때요? 다시 이 사이에서 별로 분명하지 않은 5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다 찾았나요? 이 영양들은 어떤가요? 빨간 코는 못 봤네요.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이네요. 왼쪽에 있는 것과 5개가 달라요. 모두 찾아보세요. 잘했어요. 여기 바쁜 도시 생활에 대한 2 장면이 있어요. 임무는 그대로예요. 전 여기서 3개밖에 못 찾았어요. 폭포 구경하러 갑시다. 2번째 그림이 뭔가 이상해요. 전 찾았어요. 여러분은요? 가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에요. 이 그림에서 일치하지 않은 5가지 찾았나요? 굉장해요. 이번에는 해변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5가지 차이점을 찾을 때까진 쉴 수 없어요. 푹 쉴 충분한 자격이 있군요. 좋아요. 됐어요. 넘어갈게요. 다음 그림에서 처음 보는 것은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 많은 걸 알려줄 수 있어요. 이것부터 시작해볼게요. 여자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실용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일을 많이 하시네요.
당신은 계획을 잘 짜고 감정을 억제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어요. 살바도르 달리의 얼굴을 먼저 본 사람들의 마음은 예술가예요. 비록 당신의 직업이 창의성과 관련이 없을지라도 당신은 그림, 글쓰기 또는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요. 만약 안락 의자를 먼저 봤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절대로 쉽고 분명한 해결책을 찾지 않아요. 당신은 세상에 대한 독특한 관점으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죠. 이건 어때요? 여긴 뭐가 보이나요? 만약 우산을 쓴 여자가 보인다면 당신은 친구가 많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개방적이고 새로운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기 때문이죠.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시간 보내는 것을 즐기며 친구들과 모든 걸 공유해요. 만약 슬픈 남자 얼굴을 봤다면 나이에 비해 지혜로워요. 가끔은 멈춰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순간에는 당신은 혼자 있는 걸 선호하죠. 당신은 그리 친구가 많진 않지만 충성스럽고 항상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죠. 좋아요. 이 그림은 어떤가요? 만약 물가에 앉아있는 남자가 보인다면 당신은 똑똑하고 행동과 말에 신중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2번 생각하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거의 후회하지 않죠. 만약 여기서 얼굴을 먼저 봤다면 당신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에요. 당신은 항상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절대 오래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을 울게 하거나 웃게 하는 건 쉽지만 또한 당신은 상황을 빨리 극복하죠. 여기 다른 착시가 있어요. 만약 장난기 많은 다람쥐처럼 보인다면 당신은 타고난 탐험가예요. 당신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게 행복하지 않고 항상 첫 번째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하며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죠. 활동적이고 카리스마 있고 함께 있으면 재미있어요. 여기서 여자 얼굴을 분명히 봤다면 당신은 계획을 고수하는 걸 선호하고 깜짝 놀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당신은 타고난 리더이며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데 능하죠. 그들은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의 지시에 따릅니다. 이건 어때요? 만약 생명이 없는 산림지대처럼 보인다면 당신은 예술보단 과학에 더 능할 거예요. 당신은 어떠한 기기든 고칠 수 있고 적어도 기기에 대한 설명서를 주의 깊게 따르죠. 당신의 정신은 잘 정돈된 방이에요. 만약 여기서 동물을 먼저 봤다면 당신은 예술과 창의적인 걸 좋아해요. 당신은 매뉴얼이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현재를 즐기는 걸 좋아하고 항상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걸 좋아하죠. 안녕하세요. 정말로 놀라운 착시 현상에 감탄할 준비가 됐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이 11개의 착시 현상을 보고 어느 것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알려주세요. 자, 여기 첫 번째가 있어요.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늬가 있는 단색 배경에 3D 굴을 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니면 평평한 표면 앞에 공중에 공이 매달려 있는 것 같은가요? 사실 이건 2D 이미지입니다. 패턴의 요소가 배치된 방식 때문에 착각이 발생해요. 실제로는 완전히 평평한 또 하나의 3D 이미지예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얼룩말무늬의 모래 언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 효과는 줄무늬의 다른 두께와 위치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잠시도 눈을 떼지 마세요. 보이시죠? 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유명한 작동 착시입니다. 가장 멋진 점 중 하나는 이미지의 한 부분만 보면 돌기를 멈춘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가 주변을 보기 시작하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마법인가요?
이 원들은 처음에는 단순하고 평범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림 중심에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머리를 앞뒤로 움직여 보세요. 마른 목골로 형성된 원들이 회전하기 시작하는 거 보이시나요? 화면을 향해 고개를 갸우뚱하면 원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림에서 더 멀어지면 원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신기하죠? 더 당혹스러운 게 있어요. 이 그림을 보세요. 줄무늬가 수직으로 움직이고 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대각선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착시는 대각선 줄무늬가 있는 기둥이 축을 중심으로 수평으로 회전할 때 발생합니다. 보는 사람에게는 줄무늬가 기둥을 좌우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수직창을 통해서 기둥을 보기 때문에 주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아요. 이 예쁜 무늬를 보세요. 이 운동 착시는 마치 선들이 흐르고 반짝이고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 그림은 사실 같은 색의 선들이 공통의 중심에서 나온 거예요. 다음 착시도 아름다워요. 그림을 더 오래 볼수록 덜 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림이 실제로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도 회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착시는 원의 크기 변화와 상호작용하는 색 대비에 반응하는 눈 때문에 발생합니다. 와, 이 그림은 밝고 예쁘죠?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응시하지 마세요. 두통이 생기고 눈이 피곤해질 수 있어요. 제가 경고했어요. 어쨌든 이 고리들은 모두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 효과가 매우 강하다는 것은 알지만 분명히 이건 애니메이션 GIF가 아니에요. 완벽한 정지 화면이지만 디자인과 색상으로 마치 고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3D 보라색 풍경을 보세요. 매력적이죠?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단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이 3D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착각을 일으키는 건 특이한 밝은 패턴입니다. 여기 또 다른 3D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블록 튀어나온 듯한 체커보드예요. 주의 깊게 보세요. 정사각형은 완벽하게 일직선입니다. 경계선은 평행하고 수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이 그림이 돈 모양이라고 주장해요. 이유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점들은 실제로 사각형의 테두리에 닿지 않아요. 작은 간격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뇌는 그 여백을 선이라고 해석해서 인식의 혼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직각 대신 어떤 것들은 더 뾰족해 보이고 어떤 것은 더 뭉뚝해 보입니다. 이 그림에서 모든 가장자리는 수직, 수평 또는 45도 각도예요. 하지만 그렇게 보이나요? 대답은 틀림없이 아니요일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림이 정적 상태가 되도록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고 스크롤바를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착시에 움직임의 요소도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대단해요. 이제 왜 우리가 착시 현상에 속게 되는지를 알아보면 어떨까요? 제 말은 우리의 눈이 뇌에 전달하는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100%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때때로 뇌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세상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착시 현상은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뇌를 속입니다. 색깔, 빛 또는 특정한 패턴의 조합을 사용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죠. 오늘 이런 착시 현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 뇌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주의 깊게 보면 움직이는 사각형의 톤이 바뀌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어떤 색깔이 보이시나요? 어두운 색깔이 보이다가 밝게 변하고 다시 어두워진다고요? 틀렸어요. 사각형의 색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이 착시의 창조자는 일본의 심리학자이자 예술가인 기타오카 아키요시입니다. 그에 따르면 여러분은 뇌가 사각형의 색깔에 대한 추측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색은 이미 우리의 두뇌에 의해 만들어진 착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각 시스템 안에서 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발생해요. 우리 눈이 파란색으로 인식하는 건 사실 그 색으로 반사되는 파장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우리 뇌의 약 50%가 시각 과정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시각 신호는 우리 뇌의 30개 이상의 영역으로 분산돼요. 각 영역에는 색상, 움직임, 깊이 및 형태를 처리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이 모든 정보가 합쳐지면 우리는 모양과 색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신경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세히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시도해봐요. 다음 단계로 이 계단을 살펴보세요. 꽤 간단해 보이죠? 자, 이제 이미지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여전히 계단처럼 보이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대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눈을 깜빡이지 마세요. 눈을 깜빡이면 환상이 사라지고 원래의 이미지로 남게 됩니다. 와, 제 뇌가 너무 피곤한 걸까요? 이 착시는 슈레더 계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1858년 독일 과학자 하인리 슈레더가 발명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를 알아봐요. 계단을 해체해보면 이미지가 평평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뇌가 3D 이미지로 인식하는 건 그림자와 빛의 조합일 뿐입니다. 이것은 3D 자체가 이미 착시 현상이라는 걸 의미해요. 이것은 우리 뇌가 이미지를 포착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에 그것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2D 이미지에서 그림자를 보고 깊이를 이해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눈 앞에 있는 물체의 비현실적인 관점을 만듭니다. 이 경우를 3차원 원근법이라고 하죠. 2020년 일본의 수학자 스기하라 고키치는 이 착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어요. 한번 볼까요? 언뜻 보기에 이건 평범한 계단처럼 보여요. 이제 계단 꼭대기에 물체를 놓고 180도 각도로 돌려보세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물체가 갑자기 계단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작품이 2020년 최고의 착시로 뽑힌 건 당연해요. 스기하라에 따르면 이 착시로 우리는 말 그대로 뇌가 우리를 속여 비현실적인 걸 보게 만드는 방식을 목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착시의 핵심은 간단한 속임수입니다. 계단은 진짜 계단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평평한 2D 표면이며 각도와 음영을 영리하게 사용해서 우리 뇌를 속이고 있어요. 2D 이미지를 인쇄해서 기본 3D 구조로 붙여보면 계단에는 실제 깊이가 없어요. 단지 착각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이 이미지를 잠시 보고 몇 개의 막대를 셀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착시는 인터넷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무려 11개의 막대까지 센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약 8개에서 7개를 세었어요. 이 이미지의 제작자에 따르면 완전한 막대는 6개 뿐이라고 해요. 위에서 아래로 세어보면 위쪽 막대가 진짜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6번째 막대에 도착할 때쯤이면 모든 것이 흐릿하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2개의 막대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세려고 하면 수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손가락으로 7번째와 8번째 막대를 따라가 보면 불완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저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거기 있을 뿐이에요. 짙은 파란색 선이 서로 평행한지 아니면 기울어져 있는지 알 수 있나요? 확실히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고전적인 착시 현상은 100년도 더 전에 처음 소개되었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카페벽 착시 현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어요.
스티브 심슨이라는 사람이 브리스톨에 있는 한 카페의 벽에서 비슷한 효과를 발견했어요. 이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봐요. 우선 이미지를 조금 흐리게 해볼게요. 조금 더요. 됐어요. 이렇게 하면 진한 파란색 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 넓은 선의 교차점에 있는 작고 검은 벽돌과 하얀 벽돌들이 이 착각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파란색 선의 안에 있는 곡선적인 요소들이 착시 효과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이 검은 정사각형과 직각인 흰 선이 교차된 것을 보세요. 자세히 보면 격자 무늬의 교차점에 위치한 하얀 점들이 흰색에서 회색으로 그리고 검은색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특정 점에 집중하면 그것이 흰색이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초점을 바꾸는 순간 그 점은 회색으로 변합니다. 헤르만 그리드 착시 현상이에요. 놀랍죠? 회색 선들의 교차점에 흰 점을 배치함으로써 이 착각을 한 단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검은색 바탕 위에 배치됩니다. 이 이미지를 충분히 오랫동안 보면 격자 교차점에 검은 점들이 나타나서 반짝이는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착시의 또 다른 이름은 동시 조명 대비 착시입니다. 한순간에 점들을 흰색으로 인식하고 거의 즉시 검은색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감각은 흰색 대신 회색이나 검은색을 보게 함으로써 우리를 실망시킬까요? 이 착시는 인간 인식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물을 항상 실제 그대로의 모습으로 볼 수는 없어요. 우리 눈의 망막세포는 빛 수용체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수용체만 빛을 받을 경우 다른 수용체들은 또한 빛을 받을 때보다 더 많은 빛을 감지해요. 이것은 근처의 수용체들의 작동을 막습니다. 헤르만 그리드 착시 현상에서 흰색 선은 선들 자체보다 교차하는 지점 주변에 더 많은 빛이 들어오도록 배열됩니다. 따라서 교차 지점의 점이 더 억제되고 더 어두운 점으로 보입니다. 다음 착시는 팩맨 체이서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알게 될 거예요. 중앙 십자가를 5초간 응시하세요. 이미지가 움직이는 것 같죠? 그리고 때때로 라일락 구 사이에 녹색 원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이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착시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이 현상은 파이 현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지에 있는 물체가 나란히 놓여있고 빠르게 빛을 비춰서 움직이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제 이미지의 중심을 다시 한번 보세요. 녹색 디스크가 보이시나요? 이 두 번째 착시는 잔상이라고 불리는데 원래 물건이 사라졌을 때 뇌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녹색인지 궁금할 거예요. 이 새로운 착시 현상은 분명히 여러분의 시각적 인식에 도전할 거예요. 만약 회전하고 번쩍이는 것을 볼 때 뇌가 행복하지 않다면 조심하고 누군가와 함께 이 놀라운 착시의 수를 살펴보세요. 준비됐나요? 전체 화면으로 시작하세요. 이 한 쌍의 원을 보세요. 환상이 아니에요. 두 원은 동일하고 회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화면을 가로질러 이동하지는 않아요. 화살표는 여러분의 뇌를 혼란스럽게 해서 원이 줄어들고 심지어 앞뒤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시선을 집중해서 원이 움직이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마법사예요. 이 반짝이는 별은 어때요? 정적인가요? 동적인가요? 별이 고동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기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별의 변하는 색깔이 움직임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것 좀 보세요. 어떤 움직임이 보이나요? 이 그림은 정적이에요. 하지만 꽃들을 주의 깊게 보면 여러분의 뇌는 분명히 그것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확신할 거예요. 이 그림은 어떤가요?
이 패턴의 방향은 뇌가 원이 왼쪽으로 회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이 귀여운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빙글빙글 도는 게 보이나요? 이 그림은 어때요? 어떤 움직임이 보이나요? 이 경우에는 이 그림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놀랍지 않아요. 착시 현상이 항상 착시 현상은 아니니까 조심하세요. 다음 그림을 볼게요. 이 별은 춤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비대칭적인 모양이 뇌의 기대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때인 것 같아요. 지금 내 두뇌가 나에게 또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이 아름다운 무늬는 어때요? 평범한 착시 현상일까요? 아니면 애니메이션 영상일까요? 맞아요. 애니메이션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만약 여러분이 이 그림 가운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한다면 그림이 곧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 움직이지 않아요. 뇌가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세요. 눈을 여러 번 깜빡이고 고개를 흔들면 이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어요. 다음 문제, 이 까다로운 패턴을 보세요. 이 이미지는 정적인가요? 네, 정말 그래요. 어떤 착시 현상은 우리의 시야에서 대비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 작동해요. 이 두 개의 원은 회전하는 작은 줄무늬 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회전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우리 뇌가 초점 안에서 즉시 정보를 다루는 방식 때문이에요. 주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는 달라요. 한 원에 초점을 맞추고 나서 다른 원에 초점을 맞추면 알 수 있어요. 어지러운가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그재그는 여러분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도구예요. 하지만 이 지그재그 패턴은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렇죠? 아니요, 정적인 그림이에요. 지그재그를 조심하세요. 다음 착시 현상은 눈을 감고도 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초상화의 중심에 있는 이 마릴린 먼로의 코를 응시하는 거예요. 적어도 7초 동안 같은 곳을 계속 쳐다보고 눈을 깜빡이지 않도록 하세요. 준비됐나요? 7, 6, 5, 4, 3, 2, 1. 이제 천장을 보고 눈을 여러 번 깜빡여 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아직도 초상화가 보이나요? 걱정 마세요. 몇 초 안에 사라질 거예요. 이러한 착시는 잔상이라고 불립니다. 이미지를 한참 쳐다본 후에 나타나죠. 보통 30초 정도 걸려요. 그러고 나서 눈을 감거나 하얀 종이를 봅니다. 지나친 자극은 눈의 간상체와 원추세포가 민감함을 잃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 잠시 동안 색을 짝을 이룬 두 개의 원색으로 해석해요. 이제 이 까다로운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이미지는 정적일까요? 동적일까요? 착시 현상이 아니에요. 이 패턴은 애니메이션이에요. 맞췄다면 정말 잘했어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이 구들이 화면을 가로질러 이동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눈을 가늘게 뜨고 구에 집중할 때 꼭대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이 착시 현상은 정적이에요.
하지만 천천히 화면 중앙에 초점을 맞추면 회전하기 시작할 거예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착시 현상은 여러분이 마법사가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집중력을 한 단계 높여줄 거예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아마 정적인 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튀어나오고 약간 회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요? 정답은 없어요. 가장 큰 원은 아마도 왼쪽으로 회전할 테지만 초점을 이미지의 중심으로 전환하면 같은 원이 오른쪽으로 회전하기 시작할 거예요.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미지의 층에 따라 방향이 바뀔 거예요. 이 알록달록한 원 안에 있는 화살들은 여러분의 시야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보지 않도록 노력하면 이 착시 속의 원들이 모양을 바꾸거나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이상한 수박은 회전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렇죠? 아니에요. 시야가 혼란스럽다면 구의 시선을 집중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보이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이 형상은 뱀처럼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고 검은 점들이 하얗게 깜빡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뇌가 여러분을 속이게 하지 마세요. 이 이미지는 여전히 똑같아요. 어지럽나요? 사라지는 점들로 실험해봐요. 중앙 녹색 점에 초점을 맞추세요. 당분간 눈을 깜빡이지 마세요. 하나 이상의 노란색 점이 사라졌다가 임의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사라지는 점에 관한 또 다른 착시가 있어요.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단순한 착시 현상이 현실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고 불평했어요. 이 그림의 교차점에 12개의 검은 점이 있어요. 하지만 뇌는 그것을 한 번에 볼 수 없게 해요. 어때요? 몇 개의 점을 셌나요? 이 그림에는 12개의 검은 점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2개의 점을 동시에 볼 수 없어요. 시야의 중앙에 있는 검은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여러분의 시각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그 주변의 상황을 채웁니다. 그리고 흰 바탕에 있는 이 회색 선의 규칙적인 패턴은 뇌가 검은 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검은 점을 놓치거나 눈이 움직일 때마다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귀여운 애니메이션은 또한 매우 까다로워요. 달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6개의 별을 보여줍니다. 또한 배경에는 점으로 된 원형층이 움직이고 있어요. 머리를 전혀 움직이지 마세요. 달에 눈을 집중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곧 별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거예요. 몇 개나 사라지게 했나요? 여기에 정답은 없어요. 사라진 별의 수는 여러분의 인식에 따라 달라요. 뇌는 이 까다로운 바퀴가 회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거짓이에요. 고개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기울일 때 바퀴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트릭은 여러분의 손을 물처럼 높게 만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구적이 아니에요. 화면 중앙을 30초 동안 계속 응시하세요. 눈을 깜빡이지 않도록 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손을 보세요. 녹고 있나요? 또한 그를 보면 시야가 물결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까다로운 착시 현상을 보세요. 이 바퀴는 어떤가요? 정적인가요? 동적인가요? 정적이에요. 뇌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자, 이제 잠시 다른 문제를 풀면서 눈을 좀 쉬게 해주세요. 나머지와 다른 원숭이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어요. 다른 괴물을 찾을 수 있나요? 여기 구석에 있는 이 괴물은 나머지처럼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0이 많이 있어요. 또 하나의 숨겨진 숫자가 보이나요? 여기 있어요. 이 패턴은 빨간 사과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요, 토마토가 하나 있어요. 이 중에서 비슷한 이모지 2개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어요. 이 이모지 세트는요, 똑같은 이모지 2개가 보이나요? 여기 있어요. 이 이모지를 보세요. 다 다른가요? 아니요, 이 두 이모지는 비슷해요. 이 다양한 이모지 중에서 몇 개 같은 이모지를 찾을 수 있나요? 세 개 있어요. 이 세트는요, 여기서 똑같은 이모지를 발견할 수 있나요? 이 문제는 까다로워요. 이 이모지는 모두 달라요. 우리의 속임수를 알아냈다면 잘했어요. 이 세트를 한번 보세요. 동일한 이모지 한 쌍을 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이 2개가 비슷하거든요. 이 고양이 무리에서 이상한 점이 있나요? 이건 고양이가 아니에요. 토끼예요. 여기서 네잎 클로버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어요. 운이 좋네요. 이 막대에서 회색 음영 몇 개를 셀 수 있나요? 정답은 11개예요. 아니요, 농담이에요. 가운데 있는 막대는 하나의 일정한 색이에요. 배경으로 인해 2개 이상의 회색 음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막대 외부의 위아래 부분을 가리면 알 수 있죠. 어떤 표면이 더 어두운지 알 수 있나요? A인가요? B인가요? 표면 A가 분명히 더 어두운 것 같아 보이죠? 사실 둘이 정확히 같은 색이에요. 손으로 그림의 가운데를 가려서 확인해 보세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착시를 설명하지 못해요. 한 이론에 의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뇌가 눈에 있는 광수용체로부터의 신호를 해석하는 방법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해요. 가장 활동적인 세포는 인접해 있는 세포들의 활동을 감소시키는데 이게 실제가 아닌 대비를 만들어내죠. 자, 여기서 가장 어두운 사각형을 찾아보세요. 뭘 고르던 간에 맞출 수 없을 거예요. 다 같은 색이거든요. 단지 다른 배경에 놓여져 있을 뿐이에요.
넘어갈게요. 흰색과 검은색 중 어떤 걸 고르겠어요? 골라보세요. 여기선 흰색이나 검은색이 모두 같은 색이라서 고를 수 없을 거예요. 배경과 빛을 인식하는 방식이 이 착시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여기서 몇 개의 색이 보이나요? 전 분명 4개가 보이는데요. 사실 빨간색과 초록색 각각 한 음영으로 2개예요. 어떤 색은 흰색으로 둘러싸여 있고 어떤 색은 녹색 상자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른 색깔들이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흰색은 색이 아니에요. 모든 색에 존재하기에 우린 그걸 하나의 색으로 세지 않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어두운가요? 아니요, 오른쪽이 아니에요. 검은색 바탕 때문에 오른쪽 붉은 음영이 더 어두운 것처럼 보일 뿐이죠. 오, 이런. 이 테이블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막 뒤집어지려고 해요. 진짜 그럴까요?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안정적이에요. 비스듬한 선들이 이런 기울어진 효과를 만들어내요. 두 직사각형은 평행해요. 자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사각형에서 몇 개의 결함이 보이나요? 정답은 0이에요. 워터 에런슈타인의 이 사각형은 완벽해요. 동심원 패턴 안에 놓여 있어서 곡선으로 보일 뿐이죠. 직사각형 테이블이 좋나요? 사각형 테이블이 좋나요? 뭘 고르던 간에 아무거나 가져가세요. 모양과 크기가 똑같거든요. 여기 전형적인 폰조 착시 현상이 있어요. 어떤 녹색 선이 더 긴가요? 전경에 있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둘이 길이가 같아요. 이 착시 현상은 뇌가 그림을 원근법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평범한 2D 이미지예요. 이건 어때요? 이 관람차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나요? 아님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나요? 미안해요, 여러분. 관람차는 오늘 문 닫았어요. 여기서 보이는 모든 움직임은 착시 현상이에요. 여기 쉬운 게 있어요. 이 단어들의 색을 빨리 말해보세요. 자, 글을 읽지 않고 색에 집중하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뇌의 오른쪽 반은 색의 이름을 말하려고 하고 왼쪽 반은 글을 읽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걸 스트루프 효과라고 하는데 집중력이 필수인 직업에 대한 테스트용으로 쓰여요. 이 격자 안에 교차되는 곳에 있는 모든 회색 점들을 셀 수 있나요? 정답은 0이에요. 이것은 헤르만 격자 착시예요. 주변의 어두운 배경 때문에 교차점에 회색 점이 있다고 생각되죠? 가까이서 보면 모든 점들이 사라져요. 또 좋은 고전이 나왔네요. 네커의 정육면체예요. 19세기에 발견되었죠. 파란 벽이 블록 안에 있다고 생각되나요? 아니면 블록 위에 있나요? 뒷벽인가요? 측면벽인가요? 여기선 정답이 없으니 계속 궁금해하세요. 이게 단지 기하학적인 모양의 집합인가요? 아님 비밀의 메시지를 담고 있나요? 유레카, 이게 정답이에요. 헬리콥터 탈 준비 됐나요? 위에 줄이 더 긴 걸 고르세요. 불가능해요. 길이가 같거든요. 그리고 주변 배경 때문에 다르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마술 시간이에요. 이 네거티브 사진을 두뇌의 힘으로 풀 컬러 이미지로 바꿀 수 있어요. 약 30초 동안 소녀의 얼굴 중앙에 있는 점을 응시하세요. 이제 눈을 여자 얼굴의 오른쪽에 있는 흰 바탕 이미지 가운데
X자로 빨리 돌려보세요. 눈을 몇 번 깜빡여 보세요. 풀 컬러로 된 소녀의 그림이 보이나요? 안 보인다면 네거티브 그림을 좀 더 오래 쳐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에서 더 가까이 또는 더 멀리 떨어져 앉아보세요. 이 착시는 반상체와 원주체가 과도하게 자극될 때 일어나요. 이미지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보는 세포는 이것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아요. 여러분이 눈을 돌리면 이것이 가장 강하게 반응해서 원래 이미지의 반대를 볼 수 있게 되죠.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착시 현상은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 많은 걸 말해줄 수 있어요. 여기에 뭐가 보이나요? 만약 이게 남자의 옆모습으로 보인다면 여러분은 꽤 현실적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죠. 다른 사람들 믿고 직장에서나 개인 생활에서 그들에게 쉽게 의지하죠. 새로운 사람들과 쉽게 어울려요. 만약 거짓말쟁이라는 단어를 봤다면 여러분은 항상 모든 것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아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일이 잘 풀릴 때도 여러분은 항상 자신에게 닥칠 놀라운 일들을 조심하죠. 이 사진에서 몇 마리의 판다가 보이나요? 만약 그냥 2마리라면 여러분은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는 야심찬 사람이에요. 계획이 있다면 그 무엇도 여러분의 길을 막을 수 없죠. 직설적이며 항상 자신의 진짜 생각을 말해요. 만약 5마리 또는 그 이상의 판다를 봤다면 여러분은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작은 것들을 보죠. 가장 기대하지 않았을 때 기본적인 일상적인 사건에서도 영감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건 뭐 같아 보이나요? 만약 땅에서 큰 눈을 봤다면 여러분은 삶에 꽤 만족하고 정착한 사람이에요. 집, 직업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있으며 잘 모르는 새로운 길 때문에 이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짙은 녹색의 심연이나 화산 분화구가 있는 풍경을 본다면 여러분은 모험을 갈망하고 있어요. 세상을 탐험하는 걸 기대하며 가장 큰 두려움은 정착하는 것이 아닌 여행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다음 착시를 볼 시간이에요. 여기서 어린 소녀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꽤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준 그 누군가나 무언가를 그리워하며 놓지 못하고 있어요. 최고의 순간은 아직 여러분의 삶에 오지 않았다는 걸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세요. 한 젊은이가 이곳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걸 본 사람들은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여러분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모르죠. 모든 길은 열려 있어요. 그 첫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돼요. 이건 정말 까다로워요. 만약 마부가 있는 풍경처럼 보인다면 여러분은 내향적이기보단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지만 대부분 함께 나눌 사람들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은 재밌고 털털하고 훌륭한 팀 플레이어예요. 만약 여기서 늑대를 봤다면 여러분은 외향적이라기보단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걸 두려워하지 않죠. 책임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한 모든 일에 인정받는 걸 선호해요. 각각 5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큰 호랑이 한 마리를 먼저 알아차렸다면 여러분은 지금 삶에 만족하고 미소를 지으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자신의 직업을 좋아하고 좋은 친구들과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즐기고 싶을 뿐입니다. 나무와 작은 호랑이가 있는 풍경을 먼저 발견했다면 과거에 문제가 있었지만 용케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에 신중하고 걱정 없이 생활하지 못합니다. 이건 어때요? 만약 폭포와 함께 아름다운 황금빛 풍경을 봤다면 아마 지금 약간 지루함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모든 게 괜찮아 보이지만 밝은 감정과 모험을 놓치고 있어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음식을 요리하거나 전에는 전혀 입어본 적 없었던 옷을 사세요. 여기서 어린 소녀를 먼저 봤다면 최근에 감당하기 약간 벅찬 일이 있었던 것 같군요.
취미와 사생활 면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려고 합니다. 가끔 자신에게 여유를 주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사는 것도 괜찮아요. 풍경 속에 숨어있는 동물들이 눈에 띄었을 경우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것에 만족하지만 마음은 종종 다른 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자신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실행해요. 너무 오랫동안 꿈으로만 그려왔던 일 한 가지를 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무엇처럼 보이나요? 확실히 기타라면 여러분은 잘 웃는 편이에요.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파티의 중심이에요. 새로운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친구도 정말 많아요. 나무들이 물에 비친 풍경이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을 너무 가까이 두는 것을 조심스러워합니다. 처음에는 내성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강한 유대감을 쌓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어때요? 여기서 커다란 노란 눈의 물고기를 보는 사람들은 규칙을 존중하고 어기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이한 일은 절대 시도하지 않을 거예요. 다수를 따르고 뭔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과 과실을 공유해야 안심합니다. 만약 이 그림에서 거대한 배를 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군중을 절대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말이죠. 내면에 바나나가 살고 있어서 규칙은 어기기 위한 거라고 믿습니다. 모험을 좋아하고 종종 이깁니다. 다음, 이게 평범해 보이나요? 아니면 이중적인 의미가 보이나요? 여기서 양떼와 늑대를 보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에 쉽게 적응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기 위해 항상 밝은 면을 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걱정보다 더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큰 늑대와 작은 늑대를 보는 사람들은 사람, 장소, 상황을 놓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혼란스러워하죠.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단지 익숙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끔은 되는 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어때요? 여기서 북극곰이 보인다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건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완벽하게 평탄한 길에 머물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그림에서 손이 분명히 보인다면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참지 못해요. 작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가능한 모든 결과를 항상 생각합니다. 저녁으로 무얼 먹을까 같은 것까지요. 좀 더 즉흥적으로 행동해보세요.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여기서 숨은 뜻이 보이나요? 이게 호수와 백조처럼 보인다면 대체로 기분이 좋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친절하고 관대하며 어떤 행동도 설명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실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죠. 밴드가 산에서 연주하는 것이 보인다면 현실보다는 꿈의 세계에서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일이 어떻게 풀려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대만큼 용감하고 착하고 배려심이 없을 때 속상해합니다. 타인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세요. 이건 어때요? 여기서 처음 보인 게 꽃병이라면 주목받는 걸 싫어합니다. 재능 있고 창의적인 사람이지만 수줍음이 많고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무대에 서지 않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또는 비슷한 예술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만약 이 그림에서 두 개의 옆모습이 분명히 보였다면 관심을 너무 좋아해서 모든 것을 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큰 소리로 농담을 하거나 장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에너지가 넘쳐나서 그것을 발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대에 올라서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좀 추상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돈을 절약하는 데 재능이 있어요. 예산을 짜고 계획하지 않은 것을 사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고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절약하는 것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 그림에서 말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산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차를 사기 위해 두어 달 동안 저축을 하다가 갖고 싶었던 신발을 사는데 돈을 다 써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그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노인의 옆모습을 먼저 봤다면 최선을 다하면 인생에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인내심이 강하고 좋은 쪽으로 고집이 세요. 목표를 세우고 꿈을 향해 가면서 하나씩 성취합니다. 그걸 꿈이 아니라 계획이라고 부르기를 선호하죠. 만약 말, 강, 땅에 있는 사람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운명을 믿습니다. 많은 것들이 단지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성공은 단지 운의 문제일 뿐이라고 확신합니다. 불편한 선택을 해야 할 때는 끝까지 기다렸다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게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추워 보이네요. 여기 뭐가 보이죠? 눈 덮인 산이 보인다면 편안함이 최우선입니다. 집이 최고이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을 싫어합니다. 집이 지저분하면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 없고 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사소한 것에 돈과 노력을 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커다란 얼굴을 보았을 경우 제 얼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억과 감정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장소에 갈 수 있다면 기꺼이 별 아래서 잠을 잘 것입니다. 이사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사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 배낭 하나뿐이고 여러분은 그 사실이 너무 행복해요. 이 그림을 보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확실히 얼룩말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것을 즐깁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복이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기서 나무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선물 받기를 주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선물에 100% 만족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기분을 좋게 해주었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점을 10초 동안 보세요. 이제 재빨리 천장을 쳐다보고 눈을 몇 번 깜빡여 보세요. 색칠한 사각형이 위로 옮겨갔죠? 정말 아름다운 사각형 무늬입니다. 하지만 다시 보면 줄무늬 배경에 원이 떠다니는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가운데 점을 10초 동안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와, 원의 색이 자리를 바꿨네요. 사실 둘 다 회색이랍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색을 보게 하기도 하죠. 화면을 보세요. 마법이 일어날 겁니다. 계속 쳐다보세요. 자, 이제 핸드폰 뒷면을 재빨리 보세요. 로고가 움직이죠? 이 그림에서 몇 가지 색이 보이시나요? 세 개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쉽게 틀렸네요. 여긴 색이 검은색과 흰색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색이 교차할 때 격자 때문에 그런 착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여기엔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내부의 정사각형은 격자와 배경 때문에 다르게 보입니다. 격자가 부서졌네요. 하지만 지금 고칠 수 있어요.
격자의 중앙을 15초간 응시하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확인해보죠. 제가 뭘 했어요? 우리의 뇌는 규칙적인 패턴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격자의 중앙부터 가장자리까지 퍼지죠. 이 이미지는 완전히 정적입니다. 그림의 한 곳을 응시해보세요. 네, 이젠 움직이지 않죠? 이건 말초 표류 환상의 한 예입니다. 우리 뇌가 다른 빛의 세기를 가진 영역을 처리할 때 약간 속도가 걸려서 그 이미지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움직이는지 아닌지 아시겠어요? 생각할 시간을 10초 드리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비색이 움직임의 착시를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동물이 보이나요? 만약 5마리 혹은 그 이상을 찾아냈다면 정말 매 눈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노란 선 2개 중 어떤 것이 더 길까요? 정답은 윗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둘은 길이가 완전히 같아요. 뇌가 배경선 같은 이미지의 다른 요소 때문에 산만해져서 그림을 왜곡된 방식으로 보이게 만든 거예요. 이 두 선은 어때요? 뭐가 더 길까요? 네, 또 같은 길이에요. 동그라미 때문에 위의 선이 더 길어 보이게 느끼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색의 이름이 있나요? 7이라고요? 잘하셨어요. 집중하셨군요. 실수를 찾아보시겠어요? 숫자의 순서는 괜찮아요. 그치만 르이 2번이나 들어갔네요. 바다로 들어가 보죠. 10초 안에 이 그림에서 다른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잘하셨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 찾아내셨나요? 이 그림에선 다른 게 3가지 있어요. 맞춰보시겠어요? 잘했어요. 아, 맛있겠어요. 그림에서 다른 점 3가지를 또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으셨죠? 이 두 그림은 다른 점이 5가지 있습니다. 10초 안에 모두 맞춰보세요. 잘했습니다. 두 그림 사이의 다른 점 5가지를 모두 찾아보세요. 역시 대단해요. 고양이를 위해 숨은 물건 8개를 찾아주세요. 야옹, 고마워요. 개 안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네요. 13가지를 모두 찾아보시겠어요? 최고예요. 가을은 농부들에게 바쁜 계절입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농부들에게 필요한 물건 20개를 찾아주세요. 와, 형사 뺨치겠는데요? 숨은 물건 20개를 모두 찾아보시겠어요?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영상을 잠깐 멈추셔도 돼요.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숨은 물건 12개를 찾아보세요. 하지만 점 때문에 좀 더 어려울 겁니다. 성공!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착시 현상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뭘까요? 눈으로 덮인 산을 명확히 본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적인 유형입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획을 세우며 차근차근 나아가죠. 만약 말을 먼저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고 전속력으로 사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참을성이 없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지루한 일에 실증이 쉽게 납니다. 여기선 무엇이 시선을 사로잡나요? 숲속의 평화로운 개울이라면 여러분은 항상 큰 그림을 볼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당황할 때도 침착함을 유지하죠. 항상 많은 선택지 중에서 올바른 것을 빠르게 고르는 법도 알고요. 만약 심술궂은 얼굴로 보인다면 여러분은 사물을 숙고하고 모든 상황과 제안을 검토하는 편일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죠. 여기서 얼굴이 보인다면 머리가 좋고 바쁘게 사는 걸 좋아할 겁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든 잘 해결하고 최고의 아이디어를 내죠.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성을 봤다면 여러분의 내면에는 예술가가 있겠군요. 거의 모든 곳에서 영감을 얻어요. 작곡,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음악 만들기 등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꽤 평범해 보인다고요? 그럴까요? 찾지 않은 부엉이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팀 플레이어이고 함께 일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신이 한 일의 몫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걸 개의치 않아 하고요. 때때로 말하는 걸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가치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만약 먼 거리에 있는 여자로 보인다면 여러분에겐 놀라운 의사소통 능력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며 SNS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어때요? 만약 폭포로 보인다면 여행하고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두려워하는 건 지루한 뿐이군요. 항상 새로운 모험과 장소를 가보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젊은 커플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로맨티스트입니다. 사랑이 항상 승리한다고 믿죠. 누군가 못되게 굴어도 여러분은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하고 그 행동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 그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혼자 바위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아마 내성적인 성격이시겠군요. 생각을 정리하고 재충전하려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별로 없지만 친구에 대한 충성심은 강하고요. 만약 소녀의 얼굴이 보인다면 꿈의 세계에 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항상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가끔은 일상생활에 즐거움을 잊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가요? 만약 나무 무늬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든 진실을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언제나 일리가 있으며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가끔은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말을 듣는 것도 괜찮아요. 등을 돌린 여자의 모습이 보인다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편일 겁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충돌을 피하려고 하고 때로는 단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의견을 동의하기도 해요. 이 독특한 무늬에선 어떤 동물이 보이시나요? 기린이 처음 보이는 동물이라면 저처럼 재미있고 영향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성격이시겠군요. 즉흥적이고 항상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은 거예요. 만약 고양이를 먼저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멀리서 보면서 분석하는 것을 선호할 겁니다. 독립적이고 혼자 해내는 성격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고 지키는 편이죠. 오리가 가장 먼저 보였다면 100% 낙천주의자입니다. 매 순간을 즐기고 항상 인생의 밝은 면을 봅니다.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즐기며 끝없는 호기심을 갖고 계시는군요. 코끼리가 먼저 눈을 사로잡았다면 여러분은 충성스럽고 진실된 사람입니다. 자신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봄을 가장 먼저 발견하셨다고요? 여러분은 논리적이고 보수적입니다.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규칙대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사력 있고 관찰력이 뛰어나며 화합을 추구합니다. 토끼를 먼저 찾으신 분들은 그 누구보다 활기가 넘치고 기쁨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유머 감각과 상상력이 풍부하시군요.
만약 사자를 제일 먼저 찾으셨다면 여러분은 타고난 리더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목표를 세우고 이루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기꺼이 따르죠. 자신의 성공을 100% 확신하니까요. 그리고 만약 문어를 발견하셨다면 안과에 가보셔야겠어요. 여기에 문어는 없거든요. 시력 검사를 해보세요. 농담이에요.